이번 시간에는 민사특별법, 그중에서도 주택임대차 보호법 기출문제의 핵심만 빠르게 짚어보겠습니다. 이 법 왜 중요하냐면요. 바로 세입자의 주거생활이랑 그 큰돈인 보증금을 지켜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실제 사례처럼 꾸민 함정 문제가 정말 자주 나와요. 자, 첫 번째는 바로 대항력이에요. 이게 뭐냐면 집주인이 바뀌어도 저 계약 끝날 때까지 여기서 살 거예요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힘이죠. 이사 와서 전입신고만 하면 바로 생기거든요. 근데 진짜 조심해야 할 함정이 있어요. 효력이 신고한 바로 그날이 아니라 다음날 0시부터 생긴다는 거. 이 시간차를 이용한 문제가 단골로 나옵니다. 두 번째는 우선 변제권인데요. 이건 말 그대로 새치기 쿠폰 같은 거예요. 혹시라도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다른 빚쟁이들보다 내 보증금을 먼저 받을 수 있는 권리죠. 어떻게 얻냐고요? 아까 말한 대항력 조건에다가 계약서에 확정일자 도장 하나만 딱 받으면 끝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최우선권입니다. 이건 진짜 슈퍼패스 권리라고 할 수 있는데 특히 소액 임차인을 위한 거예요. 보증금이 적은 세입자는요. 만약에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은행보다도 먼저 보증금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어요. 여기서 핵심은 뭐다? 대항만 있으면 확정일자는 없어도 된다는 점입니다. 결국 이 법의 핵심은 딱 두 가지예요. 임차인의 주거 안정, 그리고 보증금 보호.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 기출문제의 핵심, 지금부터 딱 정리해 드릴게요. 자, 이 법이요. 영세 상인들을 보호하려고 만든 거잖아요. 근데 이게 모든 상가에 다 적용되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바로 이 지점에서 시험 문제가 정말 자주 나와요. 첫째, 적용 범위예요. 이 법의 보호를 받으려면 환산보증금, 그러니까 보증금이랑 월세를 환산한 금액이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낮아야만 해요. 만약에 보증금이 너무 높다, 그럼 원칙적으로는 이 법의 보호 대상이 아닌 거죠. 여기서 정말 많이들 헷갈리세요. 둘째, 권리금 문제인데요. 만약에 임대인이 임차인이 권리금 받는 걸 방해했어요. 그럼 임차인도 나도 가게 못 빼 하고 버텨도 될까요? 정답은 아니요입니다. 이게 왜냐면 대법원에서는 이 두 가지 의무를 완전히 별개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했더라도 임차인은 계약 끝나면 일단 가게를 비워줘야 한다는 거예요. 이 두 개를 맞바꾸는 건 안 된다, 이 말이죠. 결국 상가 임대차 보호법의 핵심은 적용 범위는 보증액이 기준이라는 것, 그리고 권리금 회수 방해랑 가게 비워주는 의무는 서로 별개라는 점, 이거예요. 자, 오늘은 집합건물법과 가등기담보법, 시험 기출문제에서 딱 핵심만 뽑아서 빠르게 알려드릴게요. 이게 공인중개사 민사특별법 파트에서 수험생분들이 진짜 헷갈려하는 두 법률이잖아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실제 부동산 거래에서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고 또 약자를 보호하는 아주 핵심적인 조항이라서 시험에 단골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럼 첫 번째 핵심 포인트. 집합건물법에서는요. 딱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아파트와 그 땅은 하나로 묶여 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이 가진 아파트 소유권, 즉 전유 부분의 저당권을 설정하잖아요. 그럼 그 효력은요. 별다른 약속이 없어도 당연히 그 아파트가 딛고 있는 땅에 대한 권리, 그러니까 대지 사용권에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 따로 땅 따로 처분할 수가 없는 이 일체성, 이게 바로 핵심 출제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는 가등기담보법인데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돈을 못 갚았다고 해서 채권자가 바로 집을 가져올 수는 없다. 반드시 청산 절차라는 걸 거쳐야만 합니다. 채권자는 채무자한테 이 집 시세에서 빌려간 돈이랑 이자를 빼니까 청산금이 이 정도 됩니다. 하고 딱 통지를 해야 하고요. 그럼 채무자는 그 통지를 받고 2달의 청산 기간 안에 돈을 갚고 가등기 말소를 요구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채무자 보호 절차를 건너뛰고 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그냥 무효가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 두 법률 문제는요. 결국 권리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그리고 법적 절차로 채무자를 어떻게 보호하느냐,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출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등기 담보법을 포함해서요. 공인중개사 민법 기출문제 핵심만 딱 요약해 드릴게요.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하려면 이 방대한 민법 조문이랑 판례를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게 관건이잖아요. 바로 이 기출문제가 합격을 위한 최고의 나침반 역할을 해줍니다.
첫째, 지문의 결론에 집중하는 연습이 정말 중요해요. 중간 설명에 흔들리지 마시고요. 주어랑 서술어만 딱 연결해서 이게 내가 외운 거랑 맞나? 이걸 빠르게 판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지문에 대리인이 배임 행위에 적극 가담했다 이런 말이 보이잖아요. 그럼 문장 끝은 무조건 무효여야 해요. 이게 아니면 그냥 틀린 지문으로 바로 넘어가야죠. 둘째, 자주 나오는 핵심 개념들은 정말 정확하게 암기해야 합니다. 뭐 무효, 취소, 대리권, 유치권, 저당권 이런 것들은 거의 매년 나온다고 봐야죠. 특히 가등기 있잖아요. 이건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만으로는 어떤 법적인 존재가 추정되지 않는다. 바로 이 점이 핵심 출제 포인트예요. 마지막으로 셋째, 헷갈리기 쉬운 개념들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유치권에는 우선 변제권, 그러니까 먼저 돈 받을 권리가 없지만 저당권에는 있다는 점. 또 법정 추인은 내가 취소할 수 있다는 걸 몰라도 성립하는데 일반 추인은 꼭 알고 해야 한다는 점. 이런 미묘한 차이가 정답과 오답을 가릅니다. 결국 기출문제는요. 반복해서 나오는 핵심 개념과 판례를 가장 효과적으로 보여주는 말 그대로 합격 지도인 셈입니다. 자, 오늘은 집합건물법과 가등기담보법, 시험 기출문제에서 딱 핵심만 뽑아서 빠르게 알려드릴게요. 이게 공인중개사 민사특별법 파트에서 수험생분들이 진짜 헷갈려하는 두 법률이잖아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실제 부동산 거래에서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고 또 약자를 보호하는 아주 핵심적인 조항이라서 시험에 단골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럼 첫 번째 핵심 포인트. 집합건물법에서는요. 딱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아파트와 그 땅은 하나로 묶여 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이 가진 아파트 소유권, 즉 전유 부분의 저당권을 설정하잖아요. 그럼 그 효력은요. 별다른 약속이 없어도 당연히 그 아파트가 딛고 있는 땅에 대한 권리, 그러니까 대지 사용권에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 따로 땅 따로 처분할 수가 없는 이 일체성, 이게 바로 핵심 출제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는 가등기담보법인데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돈을 못 갚았다고 해서 채권자가 바로 집을 가져올 수는 없다. 반드시 청산 절차라는 걸 거쳐야만 합니다. 채권자는 채무자한테 이 집 시세에서 빌려간 돈이랑 이자를 빼니까 청산금이 이 정도 됩니다. 하고 딱 통지를 해야 하고요. 그럼 채무자는 그 통지를 받고 2달의 청산 기간 안에 돈을 갚고 가등기 말소를 요구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채무자 보호 절차를 건너뛰고 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그냥 무효가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 두 법률 문제는요. 결국 권리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그리고 법적 절차로 채무자를 어떻게 보호하느냐,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출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동산 실명법 핵심 기출 포인트 지금부터 딱 짚어드립니다. 이게 뭐냐면 다른 사람 이름 빌려서 부동산 등기하는 명의신탁을 금지하는 법이잖아요.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요. 이 명의신탁 유형별로 법적 효력이 어떻게 다른지, 특히 제3자는 어떻게 보호되는지를 아주 콕 집어서 물어봅니다. 자, 첫째. 명의신탁 약정이랑 그 등기는요. 원칙적으로 둘 다 무효예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아무 힘이 없다는 거죠. 소유권은 당연히 명의를 빌려준 수탁자가 아니라 원래 주인한테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만약에 수탁자가 이 부동산을 다른 사람한테 팔아버리면 와, 이때는 그 제3자가 명의신탁인 걸 알았든 몰랐든 상관없이 무조건 소유권을 가져갑니다. 정말 강력하죠? 둘째,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인데요. 이건 뭐냐면 실제 주인인 신탁자가 직접 매매 계약은 다 해놓고 등기만 수탁자 이름으로 바로 넘기는 거예요. 이 경우에도 수탁자 등기는 무효입니다. 그래서 신탁자는 원래 팔았던 사람, 즉 원매도자를 통해서 수탁자 등기를 말소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셋째, 계약명의 신탁입니다. 여기서 매도인이 이 사실을 알았느냐 몰랐느냐가 핵심이에요. 서양의식자가 신탁자 돈으로 직접 계약해서 부동산을 사는 경우인데 만약 매도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전혀 몰랐다, 즉 선이었다면 수탁자 등기는 완전히 유효합니다. 수탁자가 진짜 주인이 되는 거죠. 그럼 원래 주인인 신탁자는 어떡하냐고요? 아쉽지만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자기가 줬던 돈만 돌려달라고 할 수 있어요. 결론적으로 부동산 명의신탁은 당사자 사이에서는 무효일지 몰라도 거래에 얽힌 제3자의 권리는 정말 강력하게 보호한다는 점, 이게 핵심입니다.